이거는 막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거든. 그래도 몰딩만큼은. 그리고 그게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많이 나. 삼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인테리어 업자 입장에서 봐도 내 집에는 이거는 진짜 안 할 것 같다 하는 자재나 시공이 있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이런 걸 하겠다 차라리. 금액에 맞춰서 가성비로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가성비로 하면 더 좋긴 하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조명이지 뭐 조명.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일실 1등이라고 해가지고 거실에 하나 있지, 뭐 안방에 또 하나 있지, 각 방마다 방 등 하나씩만 있잖아. 한 가운데 정중앙에 사실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빛 자체가 가운데 바닥은 되게 밝은데 양쪽 사이드 이런 데들이 어둡게 된단 말이지. 집이 넓게 보이지가 않아. 어둡고 등은 밝은데. 그러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보통 일실 1등을 요즘엔 안 하고, 그래서 간접 조명, 뭐 매립 조명으로 시공을 해서 머무는 공간, 그리고 너무 어두운 공간 이런 쪽에다가 조금 더 이제 조도를 밝혀줘가지고 집안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조도를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간접 조명을 좀 이용을 하면 좀 좋아. 그래서 간접 조명 들어가는 데가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튼박스. 여기 되게 중요하지. 커튼박스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되게 달라지거든. 뭐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은, 슬림하게 하려면은 이제 LED 바를 좀 설치를 하면 좋은데, 그거는 금액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커튼박스 쪽에다가 간접을 넣었다. 이제 한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는 방충망 상태를 되게 잘 봐야 돼. 왜냐면 여기가 빛이 바로 창 쪽에 있다 보니까 날벌레가 그 빛 보고 여름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방충망 상태 같은 거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단점은 이게 외부에서 우리 집만 되게 특이하게 보여. 그래서 엄청 튀거든. 그런 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은 데가 실제로 이제 신발장 하부에다가 많이 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꼭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욕실 쪽, 욕실의 상부장 아래쪽에 하나 넣어주면 좋지. 우리가 이제 보통 욕실에도 6인치짜리 막 5인치짜리 큰 거 그냥 그 매립등이 막 빵빵 되어 있거든. 밝긴 한데 되게 멋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간접도를 조금 넣어주고, 주조명을 되게 작은 뭐 3인치라든지 2인치짜리 매립등을 넣어주면 조금 더 천장에 좀 슬림해지면서 조도도 어느 정도 다 맞춰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고,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 우리 많이 하는 거, 그때 삼촌이 맨날 얘기하잖아. 센서등 같이 해주면 좋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고 조도도 밝고. 우리 주방 상부장 아래에다 꼭 해야지. 왜냐면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사실 주방등 빛 자체가, 조도 자체가 상부장에 가려가지고 그 밑은 좀 그림자가 지거든. 그래서 조리하다 보면은 조금 어두운 감이 좀 있어. 그래서 그 부분 밑에다가 간접조명을 하나를 달아주면 멋도 있고, 또 이제 조리할 때 훨씬 더 이제 밝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주방 상부장 하단에는 꼭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방들 커튼박스도 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집에 우물이 있다, 우물 천장이 있다, 그럼 그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우물 천장 안에다가 간접을 넣어서 그걸 주조명으로 써도 충분히 조도가 밝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좋다. 최대한 일실 1등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많이 나, 분위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명을 좀 회로 분리를 많이 해가지고 원하는 곳만 하나하나 킨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커튼박스에 있는 간접만 딱 켜잖아? 그럼 영화관 같은 분위기가 나거든? 조도를 맞춰서 집안의 분위기를 되게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실 1등은 무조건 한등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도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일실 1등을 좀 피하고 좀 회로 분리를 많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조도를 내가 원할 때 2등은 켜고 2등은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같은 돈으로도 분위기 다른 집을 만들 수가 있겠지. 제일 중요한 게 타일인데, 이제 보통 고객님들이 외국 사이트에서 이미지나 이런 거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 그런 타일들이 거의 다 모자이크 타일이나 뭐 브릭 타일, 줄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타일들, 이런 게 이제 사진상으로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우리가 집에다가 시공을 하면 되게 좋지가 않아. 그 이유가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자이크 타일들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방식인데, 붙이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붙이고 나서 타일하고 타일에 이 단차가 생겨버리거든. 시공도 되게 어려워. 또 줄눈이 많다 보니까 손이 되게 많이 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이에 넣는 줄눈 자체도 일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되게 이상하게 나와.
근데 멀리서 보면은 잘 나오거든. 그게 이제 사진의 어떤 트릭이지, 트릭.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 골라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브릭 타일, 벽돌 모양의 그런 타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저기에 많이 쓰거든. 주방 벽면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다리꼴로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방식을 많이 시공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눈도 많이 들어가고, 단차가 잘 안 맞아. 이렇게 단차가 안 맞으면 뭐가 문제냐면, 빛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옆에서 측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상부장에다가 조명을 달잖아. 간접 조명을. 그럼 그 빛에 의해서 그 단차난 하단에 그림자가 생겨버리거든. 이게 그림자 생겨버리면 저 멀리서 봐도 타일 진짜 이상하게 붙인 것처럼 보여. 불을 끄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불 켜자마자 이거는 막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거든.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써서 큰 타일을 써라.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냥 포세린 타일들 많이 쓰지. 그 포세린 타일 중에서도 이제 뭐 1200에 600각이나 아니면 1500에 750각 뭐 이런 거 쓰면 좋아. 포세린 타일은 클립이라는 걸 쓰거든. 평탄 클립. 이걸 쓰게 되면은 단차를 좀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가도 그 그림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퀄리티가 잘 나오지. 그리고 이제 큰 타일이다 보니까 줄눈 자체에 눕는 그 면적이 확연히 줄어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눈이 많게 되면 오염될 소지도 많고 또 손도 많이 가거든. 쾌적하지가 못하지. 그래서 큰 타일을 하게 되면 보기에도 더 넓어 보이고 관리도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삼촌 집에도 모자이크 타일 이런 거 할 거보다는 차라리 포세린 타일처럼 큰 타일로 붙이는 게 더 낫다. 그럼 다음으로는 또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마 마루일 거예요, 마루. 근데 이제 마루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뭐하고, 우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관리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루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아 이거 좀 튼튼해요? 찍힘에 강해요?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 찍히는 게 이제 뭐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자국이 남는. 핸드폰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리모컨 되게 많거든. 실생활에서 떨어뜨렸을 때 딱 찍혀버리면 되게 마음이 아파하신단 말이지. 제일 많이 잘 찍히는 내구성이 약한 마루가 원목 마루지. 비싼데 잘 찍히는 거. 걔는 사실은 예쁘기 때문에 까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은 되게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아가지고 어목마루처럼 좀 옹이나 이런 나뭇결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반면에 또 그런 거 없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찍힘에 제일 취약한 게 이제 원목마루라고 보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합판 강마루,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좀 강한 것들이 뭐 합성마루 아니면 라미네이트 하이브리드 강마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판마루 말고 합성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해. 싼데 잘 안 찍혀. 그래서 많이 쓰시지. 얘가 이제 돌가루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성 제품을 합쳐서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물에도 강하고 거의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보면 되지. 얘도 상당히 강해. 찍힘에 되게 강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타일형처럼 나와 있거든. 아무래도 기존 강마루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이 쓰는 타입이긴 하지. 일반적으로 가성비에 치중을 한다 그러면 합성마루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근데 단점도 있어. 물에 좀 취약하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이건 또 한 5년, 10년 뒤의 단점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집이 합성 강마루가 깔려 있다. 그러면 이제 철거비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 왜냐면 마루 철거는 일반 합판마루나 이런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면은 그대로 그냥 얘네가 다 일어나 버리거든. 딱딱딱딱딱 일어나 버리는데, 합성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MDF 계열이기 때문에 그냥 찢어져, 이게.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마루 자체에 덕지덕지 남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럼 이거를 전부 다 기계로 긁어내질 못하고 다 샌딩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 샌딩 비용이 이제 더 엄청나는 거지. 그리고 철거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뿐더러, 인테리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비용 아마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청구를 더 아마 하셔야 될 거야. 그런 부분들도 있지. 그럼 타일이랑 마루 했으니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요즘 추세가 사실 미니멀 하다 보니 이제 무몰딩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무몰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그걸 가성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보통 우리가 천장에 이제 몰딩이 있지, 또 바닥에는 걸레바지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걸레바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예전에 걸레바지 다 크기들이 한 8cm? 80mm짜리 보통 이런
뭐 라운드 몰딩이라든지 각진 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되어 있거든. 네.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다 바꾸신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뭐 40mm 사전짜리 아니면 뭐 20mm짜리 뭐 이렇게 얇은 거로 점점 슬림해지거든. 몰딩은 이렇게 좀 슬림해지면 돼. 그리고 천장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갈매기 몰딩, 뭐 크라운 몰딩 하는 그런 큰 몰딩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 평몰딩이나 슬림한 평몰딩이나 아니면 계단 몰딩인데 그걸 역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만 바꿔주면 큰 몰딩 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다만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도배 금액이 좀 많이 비싸죠. 왜냐하면 기존에 8cm짜리 또 넓은 크라운 몰딩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위치를 줄여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위치의 벽면이 되게 안 좋거든. 그래서 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전부 다 이제 올퍼티로 다 면을 잡고 샌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벽면하고 이제 단차도 맞추고 우들부들한 것도 다 잡아줘야지만 도배가 깔끔하게 나와. 좀 슬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은 금액은 좀 추가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몰딩만큼은 좀 슬림한 몰딩으로 가는 게 하는 거 좋다. 깔끔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그래서 요즘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지. 삼촌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타일이랑 마루 실제로 진짜 볼 수도 있어요? 가자.